는 아시안컵이 끝날 때까지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역할을 맡고 전임 파울루 벤투 감독과 함께했던 마이클 김 코치가 클린스만 사단에도 합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홈에서 열린 유럽 챔피언스리그 AC 밀란과의 16강 2차전에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팀의 16강 탈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후반 23분 로메로가 퇴장을 당한 토트넘은 득점 없이 무승부에 그치면서 1차전 0대1 패배를 극복하지 못하고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스포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소식을 전합니다. WBC 현장 리포트. 일본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현지에서 취재 중인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연결합니다. 정세영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침울하군요. 자,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경기 호주와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끝까지 경기를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는데 결국 졌습니다. 예, 좀 방송 연결하면서도 좀 참담한 심정인데요. 네. 일단 정리를 하면요. 오늘 우리 대표팀 호주와의 2023 WBC 1라운드 B조 1차전을 치렀는데 7대 8로 패했습니다. 애초 우리나라가 객관적인 전력에 앞서 있었고 방심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됐는데 하지만 오늘 초반부터 상대 투수 공략에 애를 먹었고요. 네. 양의지 선수의 홈런포로 잠시 역전을 했지만 상대에게 홈런포를 연달아 얻어맞으면서 결국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충분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요. 또 이제 방심을 했다기보다는 좀 무기력한 모습들이 중간중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좀 참담한 기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대회마다 첫 경기에 부진한데 그 징크스를 이번에도 깨지 못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지금 우리 한국 대표팀이 최근 3번의 WBC에서 모두 첫 경기에서 패하는 징크스를 이어가게 됐는데 2013년 WBC에서는 그 네덜란드에 5대0으로 졌고요. 0대5로 졌고 2017년에 이스라엘에 1대2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했을 때 2013년과 2017년 모두 1라운드에서 탈락했는데요. 이번에도 1라운드에서 패하면서 우리나라는 상위 두 팀이 나가는 이 8강에 진출하는 시스템상 11본점에서 반드시 승리해야지 1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은데 사실 객관적인 전력 우리가 이제 WBC 시작 전에 근 한 달 반여간을 계속해서 짚어드렸지만 전력이 모자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우위를 예상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걱정이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2013년과 2017년 대회 초반 탈락 원인 중 하나로 이제 첫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지목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이 부담감이 결국 발목을 잡혔습니다. 사실 이번 대표팀은 1차전 징크스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 멤버 구성부터 호주전을 염두에 뒀던 이런 터였는데요. 그래서 허탈함이 더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나성범 선수의 견제사, 강백호 선수의 어이없는 그 버네드 플레이. 그다음에 박기민 선수가 이제 8회에 좀 득점할 수 있는 상황. 이 홈플레이트에 비어 있는데 대주자로 나갔지만 이걸 빨리 캐치 못했고 코칭 스태프도 이걸 캐치 못했어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순간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초반부터 투수 교체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마운드 전략이 이거 뭐지 약간 싶을 정도로 참 허를 찔렸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오늘 경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네. 호주 감독이나 호주 벤치의 전략에 철저하게 당했다. 이렇게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 호주 감독은 이 닐슨 감독인데 오프너 전략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오프너 전략이 가장 강력한 불펜 투수를 초반 이제 1회부터 한 1, 2회까지 이렇게 먼저 기용해서 상대 예봉을 꺾는 전략을 말하는데 네. 오늘 호주 선발 올로클린 선수 196cm의 자완인데 국내에서도 좀 생소한 자완 투수 유형입니다. 결과적으로 올로클린 선수 2이닝 무안타 무실점, 완벽한 피칭으로 우리 예봉을 꺾었고요. 사실 저는 좀 더 길게 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닐슨 감독 과감하게 올로클린 선수를 이를 끝내고 뺐습니다. 반대로 그렇죠. 우리 타선은 철저하게 묶였습니다. 첫 번째 투수가 이제 손쉬운 상대일 줄 알았지만 초반에 이제 예봉이 꺾이니까 대표팀 선수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이어 2.1이닝을 던진 눈본 선수, 호주의 눈본 선수까지 우리가 공략에 애를 먹으면서 결국 초반에 무기력하게 끌려갔고 결국 오늘 이 패배 빌미가 됐습니다. 네. 자, 반면에 우리 마운드는 그 이제 개막전 연습 경기에서 나왔던 좀 불안했던 모습들이 좀 드러났다. 현실화가 됐다라는 모습이었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네. 오늘 등판한 선수들 있잖아요. 네. 애리조나, 고척돔, 오사카 등에서 우리가 당금질을 했었는데 요 세 번의 이 당금질 동안 가장 컨디션 좋은 투수들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소용준과 김원중 선수가 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 두 선수는 이강철 감독이 계속 컨디션이 좋다가 칭찬을 했었고요. 또 승부처에 사용하려던 투수인데 결과적으로 이 두 투수가 7회 부진하면서 다시 우리가 리드를 내주게 됐고 결국 꼬이는 경기가 돼버린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운드만 문제였던 건 아닌 게 사실 타선도 첫 번째 진로가 굉장히 늦게 나올 정도로 좀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당황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네. 이게 참 저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사실 경기 전에 프리배팅을 봤을 때는 선수들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경기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좀 우리 타자들이 서두른 모습도 있었고요. 네. 안 풀리니까 반드시 좀 쳐야 돼. 반드시 내가 나가야 되는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던 게 좀 경기가 꼬이게 된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좀 너무 힘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경기장에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응원단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기가 열리는 곳이 일본이다 보니까. 근데 좀 실망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경기장에 이 관중석에 한국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150명의 응원단 외에도 제가 어림잡아 한 1000명 이상이 그 도쿄돔을 찾았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이분들 오늘 선수들 등장할 때마다 우리 그 고유의 KBO 리그에서 쓰는 응원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팀 이름 대신 대한민국을 넣어서 이렇게 고유의 응원도 자발적으로 펼치면서 열심히 응원했는데요. 하지만 결과가 아쉬운 결과에 이 팬들이 모두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도 답답했지만 경기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도 좀 답답하거나 껄끄러운 부분이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오늘 그 심판이 저는 오늘 아마추어 심판 네. 진짜 인가 싶을 정도로 오늘 8회 이종우 선수 타석대였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투수를 다독이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앞에도 이렇게 같은 8회에 똑같은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한 회에 마운드에 두 번 올라가면 투수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강철 감독은 어필을 했는데 하지만 이 닐슨 감독이요. 아시아 야구를 좀 많이 경험을 했던 감독인데 네. 영리합니다. 모른 채 하면서 비디오를 보자고 합니다. 네네. 이 심판들도 여기서 그걸 끊어버리면 되는데 어리숙하게 이 비디오를 더 보자고 합니다. 이 사이 약 10분의 시간이 흘렀고요. 다음 투수, 호주의 다음 투수는 충분히 몸을 풀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이 판정술 기본 중에 기본인데 심판마저 도와주지 않았던 게 오늘 호주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참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다음 상대인 일본이 굉장한 난적이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호주전을 반드시 이겼어야만 했다.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내일 지금 뭐 일본의 경기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내일 7시에 있을 한일전에 정말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일본에 반드시 이기고 또 12일 체코전, 13일 중국전까지 3연승을 거둬야 3승 1패가 되는데요. 사실 이 체코와 중국이 약체여서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 호주, 일본을 잡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네네. 결국 일본이 호주를 이기면 세 국가가 3승 1패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승자승 원칙을 따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호주와 한국이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드시 우리는 이 일본전을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일본전 선발 투수는 결정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광현 선수를 내보낼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큰 변화 없이 김광현 선수가 예고될 것 같은데 사실 네. 오늘 김광현 선수가 우리가 연장을 갔으면 김광현 선수가 승부치기에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연장은 없었고요.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내일 선발 투수로 나서게 됐는데 이강철 감독은 오늘 경험을 믿는다. 예, 김광현 선수의 경험을 믿는다고 했는데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최근 2년을 뛰고 지난해에는 또 SSG 우승을 또 이끌었는데 네. 김광현 선수의 어깨가 참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경기 후에 혹시 그 이강철 감독이나 선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셨나요? 이강철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 왔었고요. 네. 그리고 선수들은 제가 믹스존에서 좀 봤는데 이게 참 분위기가 참 침울함 그 자체였는데요. 그렇죠. 선수들은 굳은 표정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갔고요. 몇몇 선수들의 얼굴을 보니까 좀 벌겋게 다가오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취재진도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오늘 양의지 선수는 그래도 오늘 유일하게 팀 내에서 멀티히트를 때렸어요. 네. 홈런도 쳤었고 네, 양의지 선수 정도로 만났는데 양의지 선수가 참 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수비에서 아쉬웠고 투수 리드도 내가 잘 못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엉망이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자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좀 기운을 많이 차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끌려갔지만 이 타자들이 좀 나중에는 컨디션이 좀 올라왔다. 내일은 좋은 컨디션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네. 일본은 이제 선발 투수가 결정이 됐나요? 이게 지금 중국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일본이 네. 3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이 경기가 끝나야지 공식적으로 예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원래 공식 발표는 이 경기가 끝나야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일본 언론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일본 기자들 다 종합해보면 내일 다루비시 유가 나설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정말 강한 팀이고 객관적인 전력에서 네.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보셨다시피 경기는 야구 모르는 거잖아요. 예, 진짜 야구 모릅니다. 네. 예, 그렇게 믿고 있고요. 사실 한국과 일본이 역대 WBC 맞대결에서 8번 대결을 했는데 4승 4패 동률입니다. 특히 우리가 WBC 도쿄돔 이번에 열리는 도쿄돔에서는요, 우리가 오히려 역대 전적에서는 3승 2패로 앞섭니다. 네네. 그리고 2015년 프리미엄 때도 우리가 4강에서 꺾고 결국 우승까지 차지했는데, 도쿄돔은 항상 대표팀이 일본과의 접전을 치렀고 거의 이겼으니까 내일 그 기운이 좀 이어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세영 기자 현장에서 보셨기 때문에 또 안타까움이 크실 수도 있겠지만 더 힘을 내서 내일 꼭 승리 소식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승리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이어서 WBC 이야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 호주전은 유튜브 채널 야구 잡설에서도 이제 입중계를 하셨다면서요? 네, 장장 4시간 가까이 네. 저희가 중계를 했는데 중간에 하필 12시 경기였잖아요. 네네. 12시부터 4시까지 점심도 약간 먹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중계를 해서 중간에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당분이 떨어지는 느낌까지 네. 받으면서 했었는데 저희가 하면서
막판에는 진짜 온갖 기도를 다해가면서 그 SK 그 옛날 SS 랜더스의 스타벅스 유니폼이 또 이제 초록색이잖아요. 네네. 이 유니폼이 호주랑 비슷하다 이러면서 온갖 또 미신을 동원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원을 해봤습니다만 아쉽게 패배가 있었죠. 네, 오늘 진짜 그 회사 사무실에서 그 12시부터 경기니까 네.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간략하게 뭐 김밥이나 네. 라면으로 때운 분은 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뭐 잠깐 봤습니다만 네네. 정현호 피자 너무 자신 있게 틀린 예측을 해서 아 이게 네. 참 부끄럽기도 한데 어쨌든 결과는 잘 됐어요. 제가 네. 양의지 선수가 사실은 이 유일하게 국내리그에서- 잘한 양희지 선수를 네. 아니 양의지 선수가 원래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상대 투수를 열심히 분석해서 그 투수의 패턴에 맞게 개시팅을 하는 편이다. 그래서 처음 보는 외국인 투수들을 상대로는 조금 장타를 치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자마자 맞아, 홈런 쳤어요. 다라고 하자마자 네. 홈런 쳤어요. 진짜 이렇게 그렇죠. 다시 조작을 하라 그래도 힘들 정도로 네.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반대로 돼가지고 그렇다면 내일은 이제 일본을 응원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렇죠. 아, 호주전 좀 안타까운 장면들이 몇 가지 있었고요. 사실 네. 그 장면들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답답했던 모습이었어요. 네, 이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하지 말아 했던 게 다 나왔어요. 첫 번째는 기본기 부족. 네. 그러니까 저 두 가지가 있는데 강백호 선수의 그 세레머니하다 아웃당한 모습 그리고 사실은 이 김현수 선수가 왜 좌중간에 타구에서 커트를 하고 커트맨이 유격수한테 낮게 중계해주지 못했던 점 그러면서 추가 진루를 허용하는 모습이 기본기를 좀 놓치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두 번째는 실투에 의한 장타 허용. 네. 김원중 선수도 그렇고 양현종 선수도 그렇고 페스트볼과 변화가 모두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높은 공들이 결국 장타로 연결될 것 같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장타 싸움에서 승부가 갈린 것 같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오늘 경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 가장 큰 페이는 뭘까요? 기본기 부족이에요. 기본기 부족.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강백호 선수 주루사뿐 아니라 박혜민 선수가 홈베이스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파고들지 못했던 점 물론 이제 좀 머뭇머뭇했던 거죠. 반면 생각해보면 호주 입장에서는 이 강백호 선수의 조금의 빈틈을 노리고 끝까지 태그를 하는 기본에 충실하는 플레이를 보여줬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일 있을 한일전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물론 오늘 큰 충격이겠지만 기본기에 좀 더 충실한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참 이게 뭐 승부다 보니까 당연히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패배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뒷맛이 씁쓸하고 네. 참 약간 허탈한 느낌을 이런 네. 감정을 가지신 분이 꽤 많을 거란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현호 PD가 보기에 오늘 경기 그래도 이 점은 참 잘했다. 여기서 희망을 봤다 싶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초반에 굉장히 밀렸잖아요. 4회까지 퍼펙트로 네. 달려가는 느낌이었는데 거기다 선제 실점까지 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곧바로 쫓아가는 모습.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대회에서 조금 부진했었던 양의지나 박병호 선수가 살아나는 모습. 이런 거포들이 살아나고 감이 올라오면은 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포들이 살아나는 모습은 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맞상대인 일본이 지금 중국과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4회 말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경기 모습 어떤가요? 사실은 일본도 굉장히 예. 이 중국 상대로 말리는 경기였어요. 1회부터 무사말로로 시작했는데 밀어내기까지 봐서 1000점을 받았는데 네. 그 이후에 내야 플라이 그리고 외야 플라이 때 홈에서 태그아웃 주루사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약간 말리는 느낌 아닌가 했는데 역시나 오타니 선수가 좌중간을 꿰뚫는 적시 2루타를 치면서 2타점을 추가해서 지금 현재 4회 말이 끝난 현재 3대 0으로 일본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방금 점도 이제 투아웃 만루 상황이었는데 결국엔 내야 땅볼로 네. 아웃 처리가 되면서 이닝을 넘기게 됐습니다. 확실히 이게 승부라는 게 네. 아무리 뭐 수치로 야구가 가장 좀 수치를 판단을 많이 하는 스포츠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드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네요. 있습니다. 네. 자, 뭐 오늘 경기는 사실상 뭐 중국이 이길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네네네. 다만 이제 오타니 선발이라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끄는 경기가 아닌가 네. 싶은데 이 오타니 선발 자체가 사실 그 더 미래 8강과 결승을 위한 포석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네. 2라운드 이후에 오타니 선수를 최대한 많이 등판시키기 위한 이 배치라고 볼 수 있고 여기다 더해서 오타니 선수가 오늘 경기에 나왔을 때 소속팀인 LA 에인절스의 개막전에 등판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본 거고
오늘 오타니 선수가 보통 던지는 게 아닌 게 2회에 이 레이창 선수를 상대로 최고 구속 100마일을 찍었습니다. 100마일이요. 160이요. 네. 슬라이더가 변화구인데 142km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오타니 선수가 진짜 이를 악물고 나왔구나 이런 생각도 그렇죠. 타격도 지금 잘하고 있고 말이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중국 경기에서 오타니가 선발로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이제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는 타자로만 서게 되겠죠? 아마 지명 타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네. 이 오타니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도 투수로 나온 다음 날 타자로 선발 출장을 했을 때 OPS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잘 쳐요. 이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내일 김광현 선수가 잘 틀어막아 주기를 바라야죠. 그렇습니다. 뭐 적지연에 그 전화 연결했던 정세영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전 다르비슈 선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르비슈 누가 선발로 올라올 것인가도 참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마운드가 네.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돼도? 다르비슈가 아니더라도 사사키 로우키라든가 예. 야마모토 요시노부 다 훌륭한 선발들인데 개인적으로는 2009년 WBC 결승 때 다르비슈 선수에게 꼭 틀어막혔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내줬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어서 이 복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자,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아직 경기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네. 중국전을 통해서 그 일본의 전력 진짜 실제 필드에서의 능력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본 모습으로서는 정현호 PD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보기에는 일단 중국이 그렇게 강한 상대는 아니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은 중국 투수들의 제구난조에 있을 때마다 볼을 많이 봐요. 최대한 침착하게 가져가고 있다. 네. 이런 경기 운영은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상대한테 끌려가지 않고 우리 페이스대로 야구하는 그런 모습은 일단은 눈에 띄었는데 지금 물론 이제 3점이 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좀 답답했거든요. 타격이. 아직까지는 일본의 타격도 그렇게 정상 궤도에 올라오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명성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의 활약까지는 못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가장 두려운 건 뭐 이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이길 원하겠지만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몸을 풀고 내일 이제 정말 본 실력이 나온다면 네. 뭐 볼만한 경기가 되겠죠. 걱정도 네. 되고요. 자, 뭐 사실 승부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네. 경계 대상입니다만 정현호 PD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수의 활약이 좀 더 눈에 들어오나요? 저는 오늘 이 2번 타순에 포진한 곤도 겐스케 선수가 오늘 3출루를 했거든요. 볼넷 2개 방금 안타를 쳤고 네. 결국 그게 오타니 선수의 타점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곤도 겐스케 선수의 테이블 세팅을 조금 막아야 하지 않을까 내일. 그리고 네. 이 하위 타선에서의 마키슈고 선수가 물론 아직까지 안타는 없습니다만 파울 홈런을 아까 치는 등 일발 장타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처럼 이 장타를 허용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과 맞상대를 하고 있는 중국도 우리가 만나야 하는 상대입니다. 오늘 네. 경기를 통해서 본 중국의 전력은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투수들의 제구가 조금 불안해요. 터무니없이 빠지는 공이 있긴 한데 여기다가 이제 앞서 이 실점을 하게 된 이유가 1루수의 실책이었거든요. 네네. 너무나 평범한 타구를 놓치면서 결국 연속 안타로 이어졌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수들의 구속도 140km 육박할 정도고 나름대로 1회 중계 플레이로 홈에서 아웃을 잡아내는 등 탄탄한 모습도 있어요. 사회야구급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 베이징 올림픽 때도 이 중국을 상대로 거의 신승을 거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대고 오늘 우리가 1패를 거뒀고 마지막 예선 라운드가 중국전입니다. 이 중국전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2라운드 진출 여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매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B조 상황은 현재까지는 이렇고요. 네. 자, 이제 8강에 가면은 이제 A조와의 8강 대결을 하게 되는데 A조 맞습니다.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A조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가 먼저 2승을 거뒀고요. 파나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1승을 했습니다만 오늘 네덜란드에 패배했고 이탈리아와 쿠바가 지금 현재 경기가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3회 말 현재 0대 0입니다. 그렇군요. 야, 네덜란드가 진짜 세긴 세네요. 2연승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에 또 안 좋은 추억이 많잖아요. 추억 있죠. 예. 5대 0부터 시작해서 예. WBC에서도 안 좋은 추억들이 있는데 이런 시몬스라든가 보가츠 이런 철통 내야들이 좀 여전한 느낌이고 투수들이 사이드암이라든가 변칙 투구를 하는 선수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쿠바나 파나마 선수들이 조금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경기였죠. 네. 대만이 타이완 1차전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네. 사실 대만 전력도 가볍게 볼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무려 파나마를 상대로 차상 첫 콜드 게임까지 갈 뻔했는데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위안거리가 있다면은 대회 첫 홈런이 근데 대만에서 나왔다는 점 이 점은 있습니다만 네. 생각보다 이 대만의 투수진이 조금 약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C조와 D조, C조, 네. D조까지 있죠. 네. 는 언제 경기가 시작되나요? 3월 12일부터 각각 이제 피닉스와 마이애미를 통해서 경기가 시작되는데 2조에 또 이 C조와 D조에도 메이저리거들이 다수 포진해 있거든요. 네. 도미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심지어 이제 미국을 떠나서
콜롬비아에도 메이저리거가 다수 포진을 했기 때문에 네. 이조들의 경기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네. 자, 오늘 경기를 토대로 봤을 때 네. 이제 한국 대표팀 내일 일본과의 결전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개인적으로 김광현 선수의 노련함이 있어서 네. 저는 잘 던질 것 같다는 기대는 듭니다. 다만 오늘 타선이 호주 투수를 상대로도 4회까지 퍼펙트로 막혔다는 점, 최대한 김하성과 토미 헤드먼의 테이블 세터 이 선수들이 많은 출루를 해서 초반 기세를 가져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투수진은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장타 특히나 오늘 오타니 선수 역시나 좋은 파워 있었거든요. 네. 일발 장타를 조심할 수 있도록 낮은 제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낮은 제구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분명히 답답하긴 답답했었고 좀 어려운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네. 자, 빨리 이 진 경기는 빨리 지워버리고 맞습니다. 내일 경기에 전력 투구를 해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WBC 리포트 오늘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